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뮤지엄파크는 2028년 개관하여 박물관, 미술관, 예술공원을 하나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에 제공합니다. 인천 신포국제시장이 K관광마켓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 경제력을 갖춘 시장으로 도약이 기대됩니다. 하루 임대료 1,000원인 1,000원 주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큰 관심 속에 700호가 공급됩니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6월 4일에 발표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에 새로운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뮤지엄파크가 생깁니다. 뮤지엄파크는 박물관, 미술관, 예술공원이 결합된 전국 최초의 시설인데요. 오는 2028년 문을 열면 시민들은 전시와 교육, 문화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발사! 첫 삽을 뜬 인천 뮤지엄파크. 인천시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6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부지 기부 체납 협약을 맺은 지 10년 만입니다. 인천 뮤지엄파크가 들어서는 부지는 미추홀구 하객동 일대. 연면적 3만 8천여 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예술공원이 결합된 새로운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인천 뮤지엄파크 건립으로 인해서 인천이 미술관과 박물관, 예술공원까지 함께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문화 플랫폼이 탄생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또 예술인들이 긍지를 갖는 인천 발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었던 인천. 하지만 뮤지엄파크가 건립되면서 마침내 시립미술관 시대가 열립니다. 인천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규모의 전시 같은 것들은 이제 서울권이나 경기도권으로 나가서 봐야 돼서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죠. 이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전시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는 2028년 문을 여는 뮤지엄파크. 인천시는 계양장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 신포국제시장이 정부가 주관하는 K관광마켓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11곳 안에 선정된 것으로 향후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전망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평일 낮에도 줄을 서는 공갈빵 판매점, 닭강정이나 최근 젊은 층이 자주 찾는 에그타르트 전문점도 신포국제시장의 인기 비결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로 신포시장은 인천을 찾는 사람들의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신포국제시장이 지난 2023년 K관광마켓 1기에 이어 2기에도 선정됐습니다. 전국 11개 전통시장에 들어간 곳으로 글로벌 관광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K관광마켓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주관해 전통시장의 매력과 K푸드, K뷰티 등 요소 등을 결합해 육성하기 위해 선정합니다. 실제 지난 1기 선정 이후 신포국제시장을 찾는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연간 17,300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2024년 6만 9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내국인도 K관광마켓 선정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포국제시장은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인근 차이나타운, 계양장, 문화의 거리 등과 연계돼 원도심 핵심 관광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관광시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관광 마켓으로서의 그 어떤 버킷리스트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시장이 되겠다 할 정도로 저희가 한번 그 랜드마크로서 한번 키워보려고 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굉장한 자신감도 갖고 있고요. K관광마켓 2기 선정에 따라 향후 신포시장의 브랜드 전략 수립, 인프라 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집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적발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로 마약 원료를 밀수입해 가정집에 제조 설비까지 차려놓고 버젓이 마약을 만들어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세관에서 현장을 덮쳤는데 마약 공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가정집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대답이 없자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갑니다. 집안 곳곳에 숨겨진 약품들이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모두 마약 제조에 필요한 약품들과 원료들입니다. 베트남 국적 25살 A씨 등 3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베트남 현지에서 MDMA, 일명 엑스터시의 원료를 공급받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공급받아 항공 특송을 이용 밀수입했습니다. 대마초 300g을 밀수입한 20대 베트남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전화번호, 수취 주소를 정밀 분석하였고 그 결과 MDMA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 527g을 추가로 확인하여 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밀수입한 원료를 이용해 전문 제조 설비까지 갖춘 뒤 일반 가정집에서 엑스터시를 제조해 온 겁니다. 게다가 폭발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재료들도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 가운데는 로켓 발사에 사용되는 니트로메탄과 같은 위험 물질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제조한 마약의 양만 5.4kg, 약 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만 실제 유통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AI 툴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에서 MDMA 원료 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에서 제조와 유통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마약 원료 물질이라고 단정지어 매번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화학 물질이고요. 액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MDMA 마약류를 만들기 위한 원료 물질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보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 화학용품으로 신고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사실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을 국내에서 생산해 유통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 원료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 중구 상상 플랫폼 일대에서 인천 계양장 페스타가 열립니다. 인천 계양장 페스타는 계양장의 근대 건축과 음악 공연 등을 결합한 문화 행사입니다.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행사는 해마다 규모가 커졌고 올해는 공연과 로컬 마켓,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행사의 대표 음악 공연인 1901 라이브 로드 페스타에는 국카스텐과 크라잉넛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합니다. 또 로컬 브랜드 40개 팀이 참여하는 제물포 웨이브 마켓과 누들 전시 등 체험형 팝업 전시도 선보입니다. 인천 서구의 청라호수공원과 커널웨이가 친수 문화공간과 야간 명소로 새롭게 조성됩니다. 인천경제청은 예산 13억 원을 들여 청라호수공원을 수변 친화형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로형 물길과 체험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경관 조명을 활용해 밤에도 물길과 빛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청라 커널웨이도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친수형 체험 공간과 휴게시설 조성, 경관 조명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라 호수공원과 커널웨이 세 단장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천원주택인데요. 하루 임대료가 단돈 1,000원으로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최대 6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에도 천원주택 공급에 나서는데요. 신청 첫날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한쪽에선 신청과 상담이 이어지고 다른 곳에선 책상에 앉아 꼼꼼히 서류를 작성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들로 그야말로 인산이네. 하루 임대료가 단돈 1,000원인 이른바 천원주택 신청자들이 대거 몰린 겁니다. 아기 생각이 있어서 돈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는데 조금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월 임대료가 3만 원이라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고 저희도 집 구하는 게 솔직히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첫 선을 보인 천원주택. 올해에도 1,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우선 전세임대주택 700호를 지원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을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과는 달리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으면 입주자는 매달 3만 원을 내고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조기 공급을 통했고 신혼부부들 또 청년들이 일찍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선호를 할 수 있도록 바꿔서 조기 공급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전세임대 또 매입임대를 나누어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좀 용이하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천원주택. 천원주택 입주자는 6월 4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후 계약 절차를 거쳐 7월 중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용도실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 때문인데요. 일부 민원인들이 다용도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피난구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재개동에 702세대로 이달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점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다용도실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가 세탁기 문에 가로막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탁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하향식 피난구 문과 겹친다는 이유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실래요? 문에서 걸리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들으면 들려요? 입주 예정자들은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구가 재기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근데 특정 각도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 됩니다. 사람들에게 제 집은 문제 없는데요. 다른 집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게끔만 해주세요. 문만 걸리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러한 민원의 시공사 측 입장은 어떨까? 시공사 측은 민원 발생 즉시 소방서와 함께 점검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을 했어요. 예전에 민원을 주셔서. 그랬을 때도 소방관 분도 납득이 안 간. 이게 어떻게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가셨어요. 시공사 측은 계속되는 민원에 각 호실에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게시판에도 하향식 피난구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등 공항 관련 3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자 공항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통폐합 검토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인천공항보안노동조합 등 7개 공항노조는 성명을 통해 3개 공항 운영사의 통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은 효율화가 아니다라며 이는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공사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와 수요 부족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요와 타당성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로 공항 건설을 남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인천 기초의원과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 의원 등 2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 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여행사 직원들이 포함됐습니다.
A 의원 등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무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식비와 숙박비 등 출장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보다 높은 항공료 액수를 의회에 청구해 차액을 빼돌렸으며 빼돌린 금액은 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표시 기준 등을 위반한 배달, 배송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업체는 제조 가공하는 제품의 이름과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또 다른 업체는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1937년) 개통돼 인천과 수원을 이어온 수인선 기억하시나요? 근대 산업과 물류의 흐름을 상징했던 이 철길은 운행 중단 이후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었는데요. 연수구가 수인선 폐철교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NIB 노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기천 위로 길게 이어진 철교. 녹슨 철제 구조물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937년 일제강점기 당시 건설된 수인선 철교입니다. 인천과 수원을 잇던 이 철교는 쌀과 소금을 인천항으로 실어 나르던 물류철도였습니다. 하지만 1995년 운행이 중단된 이후 철교는 오랫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철교가 다시 주민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수구가 방치된 폐철교를 정비해 쉼터로 조성한 겁니다. 철교의 형태는 그대로 보존했고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다리 위엔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전동차가 복원됐고 한쪽 벽면엔 옛 수인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돼 당시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옛날부터 이거를 수원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없어지기 전에 저기 수인역에서 그때 막 조그맣게 덜컹덜컹 했었잖아요. 옛날은 여기가 수인선이 저기 그냥 별로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연수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연수구는 이번 쉼터 조성이 승기천 산책로와 연계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절차를 받지 않는다는 학습의 장으로 쓴다면 이 또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곳에 쉼터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해 구 송도역을 복원하는 등 수인선의 옛 흔적을 되살리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대 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수인선 폐철교.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철길이 이제는 시민들이 머무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NIB 뉴스 노율입니다. 인천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이 실시됩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개인 위생의 중요성과 인플루엔자나 결핵, 대상포진과 같은 어르신 고위험 감염병 예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집니다. 또 65세 이상 무료 예방접종 안내문도 함께 제공해 어르신들이 지역의 건강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